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세계 잼버리 현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단 위기까지 맞았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정상화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야의 책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내일 돌아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겐 이번 한 주가 운명의 주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 네 분과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일부 국가들이 철수 선언을 하면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파행 국면을 맞기도 했었는데 오늘 오전 정부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듣고 옵니다. 많은 민간 기업에서는 생수와 이온 음료 168만 병, 해충 기피제 1만 개 등을 후원해 주셨고 참가자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함에 따라 현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사찰에서는 템플 스테이도 체험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K-팝 공연은 8월 11일 폐영식 일에 진행할 예정이고 장소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며 확정되면 조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참가국가 대표단장 회의에서도 각국이 그간 개선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국 대원들은 어제 이미 철수를 했고 미국 대원들도 오늘 오전 평택 미군 기지죠. 이 캠프 험프리스로 떠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각국 대원들이 야영장에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 대회는 이제 12일까지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각국에서 4만 3천여 명의 이제 잼버리 참가국이 많은 참여를 했는데요. 우선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참여시켰어요. 네. 약 한 4,300명 정도 참여를 시켰는데 네. 일단 영국의 이 대표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철수를 했고 서울과 성남 등지에 이제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뭐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12일까지 이제 서울과 인근 지역에 있으면서 관련된 문화 체험들을 하겠다는 게 이제 입장이고요. 미국 대표팀 한 700명 정도 참가를 했는데 일단 이 평택 기지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동을 했고요.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 당초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뭐 중단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중앙 정부가 일단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또 윤 대통령 지시 이후에 각계 어떤 기업이라든지 조계종이라든지 어떤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서 상당히 정상화의 어떤 이 시발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남기로 일단 결정을 했어요. 물론 일부 이제 프로그램의 변화는 있겠지만 12일까지는 일단 진행되는 하는데 사실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렇게 중앙정부가 나서니까 이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됐단 말이죠. 그러면 진작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렇죠. 중앙정부와 소통을 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전북도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위기감들을 상당히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들은 지적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사실 원인 파악은 이따 다시 해보고요. 일단 부산시랑 서울시 등 이 각 지자체도 그렇고 조계종에서도 스카우트 대원들을 좀 지원하는 계획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워낙이나 폭염이기 때문에 새만금에 있는 공간에서 제대로 이 잼버리를 다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컸을 텐데요. 영해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계종이 갖고 있는 사찰을 개방하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나타냈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시설들 또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만금 내에서만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들을 이 외부로 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잡아갈 수 있었을 텐데 지난 금요일, 토요일이 사실 잼버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지 중단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기 순간이었지만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나서고 정부, 기업,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 같이 협력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위기 상황들을 하나씩 좀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스카우트 이 잼버리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치권은 좀 어수선했습니다. 서로가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공방을 벌였는데요.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우려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으나 무리한 주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꿈과 희망 속에서 펼쳐져야 할 세계 잼버리 대회가 악몽과 사고로 점철될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 당국과 주최 측에서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사태를 수습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선 전라북도의 부실한 준비로 위기를 불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야 간 이런 공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먼저 지금은 이 사태 수습하고 예.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그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조치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이 행사를 잘 마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공방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 여당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당은 사실 그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예.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그 전 정부 탓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그 야당 탓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부가 그 책임은 지지 않고 지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에도 야당은 그런 식의 문제 지적을 좀 해왔던 것도 예.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국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최종적으로 현재 정권이 그 행사에 대한 그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차원에서 보면 좀 이런 무책임한 정쟁들이 좀 아쉽다는 차원이 측면이 좀 있고요. 사실 작년도에 이미 2003년도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스카우트의 명예총재가 되면서 그 행사장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도 하셨고 예. 또 그 이후에 총리도 뭐 그 배수와 관련된 예산 지원도 하겠다. 그런 약속도 하셨고 근데 지난 국감에서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가부 장관을 대상으로 뭐 폭염이나 폭우라든지 뭐 배수나 해충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다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행사 시작 전 일주일 전에도 행안부 장관도 현장에 가셔서 가장 안전한 잼버리가 되겠다 이렇게 또 브리핑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는 이런 정쟁을 할 시기는 아니고 빨리 이 수습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야의 정쟁은 좀 지금은 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예. 것처럼 사실 지금 이 새만금 잼버리가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협력해야 될 때인데 이 민주당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 부분을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당기게 되다 보니까 여권 입장에서도 새만금이라고 하는 광활한 벌판에서 이 무더위에 이 잼버리를 유치했던 과거 정부에 대한 얘기들 예. 또 1,000억 원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던 지난 6년의 과정들 이런 일들이 지금 다시금 또 다른 정쟁의 요소로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예. 더군다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는 또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것을 여야에 대한 정쟁으로 문제를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 잼버리를 안전하게 끝나기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오히려 위배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잼버리가 잘 끝날 때까지 여야 예. 그리고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업과 국민들이 다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가져나가는 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잼버리를 둘러싼 정쟁은 일단 잠깐 멈추고 이번 행사를 잘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거고 이런 가운데 이 전북 지역 스카우트에서 이 영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조기 퇴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 행사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게 지난 2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새벽 5시쯤에 한국 여성 지도자가 샤워시설로 들어가는데 한 남성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죠. 예. 샤워시설이라는 이 특수한 공간에 남성이 들어왔다는 건 어떤 성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다분히 짚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시도를 했는데 그 상황을 본 목격자만도 100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잼버리 주최 측에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분리 조치 같은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이 우리가 잘 마무리하겠다,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경고를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 이 태국인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대장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 전북 지역 스카우트 연맹은 조기 퇴소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전북경찰청 여청 수사대로 사안은 넘기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인 어떤 이 치안이나 내부의 어떤 상황들을 관리하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세계 스카우트 연맹 측에서는 이게 좀 문화적인 차이다. 이게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경찰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성범죄로는 뭐 보지 않는다는 일부 관계자 이야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전북 지역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북의 이 지금 스카웃에서 열리는 건데, 근데 전국 스카웃 연맹이 이렇게 90여 명이 바로 이게 퇴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무리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에 대한 해결은 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지만, 예. 그리고 당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퇴소를 해버리면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최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좀 진행해야 될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조사를 해야겠지만, 예. 그러나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도 이게 지금 현재 명백한 성범죄를 보기엔 좀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좀 성급한 이 퇴소 결정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물론 다만 이 해당 단체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심각성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단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이 관광 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사는 지금 좀 다행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좀 컨트롤 타워는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떤 지원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상민 장관이 긴급 이 새만금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일정들을 다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초창기에 가장 부족했던 건 얼음과 물 등 가장 기초적인 물자들조차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우려되는 건강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을 안정세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대한민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K컬처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들을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건데 여기에서 여러 지자체들이 협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새만금 잼버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시설에서 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과의 연계를 같이 함께 이어가게 된다면 마지막 대한민국을 떠날 때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아마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 콘서트에 관한 부분들도 있을 건데 이거 이제 폐영식에 맞춰서 다소 연기가 좀 된 상황이거든요. 예. 이 폐영식에 있을 K-팝 콘서트에 새만금에 온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좋은 추억과 즐거운 기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안전을 담보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이제 행사 일정이 남았는데 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제 각계에서 힘을 쏟아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된 뒤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윤관석 의원이 지난 4일 구속됐습니다. 이 수사 상황을 놓고 여야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는데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상 증거인멸을 도운 것은 지난 6월 방탄조끼로 윤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막은 민주당일 것입니다. 윤 의원 감싸기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게 한 민주당은 이번 구속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야당의 추상 같던 검찰의 칼날은 여당에는 봄바람입니까? 이러니 야당 탄압 수사에만 골몰하는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야당에 대한 편파성한 비판을 부정하려거든 여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십시오. 네, 우선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증거인멸을 도운 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선 검찰의 편파 수사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당대회가 내부 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그러니까 김연아 전 의원이나 황보승희 전 의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소식은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과연 공정한 어떤 잣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부분 편파적인 수사, 이 부분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국회 회기 중에 한번 부결이 됐던 겁니다. 예. 혐의를 더하고 빼는 거 없이 사실상 그대로 영장을 재청구한 부분, 국회에 대해서 입법부, 물론 이게 부결되고 가결되고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이 원점으로 돌렸다는 부분, 사실상 형해화했다라는 부분, 좀 비판을 받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님, 주말 사이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내 선거였잖아요. 이거는 당내 선거에서 이런 그 아직은 뭐 이제 유무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럼요. 영장이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네, 네. 이 당내 선거에 관련된 돈봉투 사건 못지않게 민주주의에서 근간인 선거제도에서의 공천 뇌물이라든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대단히 중요한 중범죄이거든요. 예. 그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지금 뭐 황보승희 의원이라든지 뭐 태용호 의원이라든지 뭐 김연아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그 홍문표 창원시장은 5억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수사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더디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좀 검찰권 행사가 좀 균형성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이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잖아요. 예. 항상 검찰에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그 국회에서 헌법상에 부여된 불체포 특권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지언정 어쨌든 현재 지금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좀 행사한 것인데 예. 검찰도 이렇게 인신구속이 아닌 증거가 차고 넘치면 바로 불구속 기소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소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사실은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너무 쉽게 입법권을 좀 무시하고 이런 그 체포동의안이라든지 영장 청구를 좀 이렇게 남발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좀 균형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김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황보승희 의원 또 김연아 전 의원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야당에만 향한다고 보십니까? 검찰의 칼날이? 지난날 이재명 대표에게 관련된 내용을 물으니까 김연아는요. 네.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의 그렇죠.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돈봉투 사건으로 이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네. 주변인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인사들이 녹취파일도 있는 가운데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도 가지 못하도록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는 것 이거 내려놓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고요. 네. 최근에 혁신위 내용 때문에 민주당이 다 같이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기가 아닌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하면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해서 결국은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도 관련된 내용 본질에 대한 설명은 없이 결국 여당은 왜 이런 일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냐라는 방식으로 주장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물타기밖에 없냐라는 지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당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과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이 돈봉투 사건 구속된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언급을 우선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 이 돈봉투를 받은 정황이 있는 의원들 19명의 실명을 언급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 일단 언급을 한 거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체포동의안 관련돼서 그 국회 나와 설명을 할 때 예. 20명의 의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2021년 4월 28일 날 뭐 등등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 외교통일 이 회의실에서 나눠줬다 예.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제 구체적인 의원들의 이름이 거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월 28일 날 그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이 소회의실에서 10명의 의원들이 일단 300만 원 봉투를 받았고 4월 29일 날은 이 주로 호남권 의원들, 그다음에 수도권, 충청권 의원 각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제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제시가 됐는데 왜냐하면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을 예를 들어서 이 심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럼 네.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줬는지에 대한 게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동안 검찰은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 의원 본관에 있는 이제 소외실의 출입자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를 했고 예.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수행 비서란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원들에 대한 반응은 조금씩은 입장은 달라요. 전혀 무근이다는 의원이 있고 거기 갔었다는 사람도 있고 회의실은 일단 회의실 한 적이 갔었다. 있다. 예.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아마 다음 차례는 결국 이 아마 검찰이 이 19명의 의원들을 다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굉장히 중대한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예. 일단 소환을 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증된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거론된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일부 의원들은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혔거든요.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이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것의 근거는 예. 이제 이정근 그 녹음 파일이 근거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당사자가 그 녹음 파일을 유출한 검찰을 공수처에 지금 고발한 상태여서 그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 윤관석 의원도 구속은 됐지만 그 자금을 조달하고 전달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혐의를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구속이 된 것이지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당사자들도 지금 현재 그 20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 의원들도 지금 다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추가적인 다른 뭐 보완 증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찰에서 이제 입증할 그런 문제라고 좀 보고요. 한 가지 사례를 보면 2008년도에 한나라당에서도 똑같은 돈봉투 이제 살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네. 당시에 이제 박기태 그 대표였는데 그때 고승덕 전 의원이 300만 원 받은 거를 폭로하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1억 8천여만 원을 뿌렸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처벌받은 것은 그 폭로했던 고승덕 전 의원과 박기태 전 대표 두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입증하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윤관석 의원이 그젯밤 이제 구속이 됐고 검찰에서 신병을 확보를 했으니까 네. 어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네. 뭐 이르면 오늘부터 윤 의원을 구치소에서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네. 준 사람, 받은 사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모두 다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사실 검찰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계속 구속 수감된 상태로 조사할 수 없는 거고. 최대 20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소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당사자는 윤관석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법원도 영장을 발부한 건데 그렇다면 공소장에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선 악의가 맞아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그렇다면 돈봉투를 줬다라고 하는 자와 돈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단순히 주고받은 관계만 적혀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날짜, 장소, 시간 그리고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특정이 돼야 공소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을 보면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장소까지도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회의 장소에 정확하게 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들이 다 돈봉투를 받았다고 전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이 부분을 거기 안에는 또 CCTV 같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부인하게 되면 사실상 수사는 상당히 또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일단 윤 의원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확보를 해야 이 19명으로 특정이 된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물론 예. 뭐 진술도 있겠지만 예. 일단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아마 정황상의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당시 아까 출입 기록이라든지 예. 그런 어떤 정황상이 있고 또 지금 윤관석 의원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보좌진이라든지 이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검찰이 왜냐하면 이 의원들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게 쉽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검찰도 뭔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실심사에서 의원들을 특정해서 지금 공개된 게 대략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이제 이 윤관석 의원은 이제 조사가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아마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뭐 결국 이번 수사의 정점, 이 종점은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될 것이다. 예. 이런 말은 앞서서도 계속 나왔고 현재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현재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뭐 따로 대응하는 건 없고요. 예. 저 이미 다 이제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당사자들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윤관석 의원 구속되면서 이 돈봉투를 뿌린 거에 대해서 뭐 지시했거나 또 관여했다라는 거를 이제 밝혀내기 위한 이제 조사들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또 이 건 말고도 이제 그 목사위원이라고 하는 예.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을 통해서 뭐 컨설팅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의혹도 같이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검찰에 자진 출석도 해서 나를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했기 예. 때문에 네. 본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무죄를 입증할 그런 자신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도 뭐 이제 당사자들 다 이제 구속되고 뭐 이제 줄줄이 이제 소환해서 조사가 이어질 것이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혐의들도 뭐 수사 결과들을 봐야지 이제 결과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기소도 안 한 상태이고 이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상황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1일부터 여름 휴가를 떠났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휴가를 마치고 내일부터 복귀를 합니다. 오늘이 이제 휴가 마지막 날인데 이 대표 앞에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오는 8일 예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분기점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난 공판 과정에서는 이미 그 당시에 진술이 검찰 과정에서 번복됐다. 그 번복된 내용을 짚어보면 이재명 전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취지의 그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 부인이 변호인 선임 문제를 두고 재판부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상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첫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고인이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입장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 입장이 달라진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후 입증 계획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개 재판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상 이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이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 부지사 진술이 계속 좀 번복이 되어 왔잖아요. 이번에는 진술에 따라 좀 이 대표의 운명이 바뀔까요? 어떻게 네,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일 텐데 쌍방울이 북으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은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성태 회장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술하고 있는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거나 관계된 내용들을 부인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연결돼 있는 모든 책임을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들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보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지사 시절 이 북한에 대한 이 방북에 대한 비용으로서 쌍방울이 대북 송금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훨씬 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있었던 관계된 내용들을 만약에 진술하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추가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의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 그렇게 그냥 묻고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사안처럼 보입니다. 물론 진실이 무엇인지는 뭐 저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오는 8일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북 송금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게 사실이다, 맞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변호인을 해촉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제 본인의 진술을 유지하겠다는 하나의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이제 비회기 기간입니다. 지금 이제 16일 날 이제 결산국회가 소집이 돼요. 그러면 비회기 기간에 이제 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체포동의안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소환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의 또 스케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차적으로 이제 내일 8일 날 진술을 받아봐야 되고 그 진술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제가 볼 때는 아마 8월 중순 이후로 소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대략 이제 지금 백현동 수사도 그렇고 9월 초라든지 8월 말경에 이 새로운 어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민주당은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물론 그동안 본인이 체포동의안 이 부분에서 이제 특권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정당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게 또 생각대로 될까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박영수 전 특검도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이 대표에게 보고했던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도 여러 가지로 아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행로와 관련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더군다나 여기 이제 혁신위가 또
활동을 마감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사정이 아마 이재명 대표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8월 16일부터 임시국회, 정기국회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이후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결국 민주당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서 지난 6월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이 입장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뭐 이미 본인께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셨고, 예. 그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뭐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도 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여야 간에 합의해서 과거의 권성동 의원 사례처럼 비회기 기간을 좀 두고 그때 자진 출석하는 방안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8월 8일 날 재판이 대단히 중요한데 예.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라는 것 정도이고 옥중 편지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그 19년도에 필리핀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대북 사업을 하는데 기회가 되면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좀 도와달라 이 정도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방북 비용을 대납해달라라든지 이재명 대표에게 그 보고했다 이런 내용들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8월 8일 날도 그런 기조로 이렇게 진술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 재판에 있어서의 큰 흐름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북 송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은 그 주가 조작과 뇌물 횡령 등으로 인해서 파렴치범 취급을 받았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뭐 조폭이다, 깡패다, 뭐 주가 조작범이다 국회에서 그렇게도 했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마라 반박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태국에서 뭐 송환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생중계했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와 연루된 그 의혹은 변호사비 대납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권은 싹 없어지고 그때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른다고 했는데 구속 수사 받으면서 진술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 이제 유동규 씨의 진술이 구속되면서 바뀐 거와 비슷하죠. 그래서 그때도 428억 약정설이 대단히 중요한 키였는데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는 기소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판박이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그 탄원서에 의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하연 전 부지사를 해유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의 플리바갱을 위해서 그 이재명 그 대표를 엮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의혹 제기들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된다. 물론 뭐 그것도 주장이고 그 신빙성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텐데 이 주장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플리바게닝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정황을 보면 쌍방울도 상방울 나름대로의 이득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울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재계 순위 뭐 확 뛸 정도로 굉장히 어떤 이득이 있었고 또 본인들의 주가 조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수겸장을 노린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대로 당시에 정진상 씨 진술을 이야기 보면 당시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바로 대선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이득을 누렸고 쌍방울의 어떤 그런 기업적인 이득 이 두 가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진행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김성태 회장이나 이화영 부지사 이제 입장에 보면 이제 구속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문제를 모두 다 떠안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이 궁극적으로 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였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왜 무슨 이유로 다 떠안고 가겠습니까? 결국 이제 재수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죠. 물론 뭐 이재명 대표의 죄가 있을 경우에 떠안고 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고.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 이 약속 지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나란히 서명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런 제안을 왜 했을까요? 지난날에 했던 제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혁신위의 내용들을 통해서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전제, 단서가 달리는데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도 기이한 주장들이 계속돼서 나오는데 이 불체포 특권에 관련된 표결을 할 때 기명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나와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굉장히 거센 반발들이 이루어졌거든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나처럼 깨끗한 사람에게는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가 말을 바꿨던 것처럼 이런 혼란들이 계속되고 있으니 예. 양당 대표가 나란히 휴가를 복귀하거든요. 복귀해서 이 부분 같이 깔끔하게 매듭 짓고 정리하자라는 제안으로 생각이 이게 듭니다. 포기 서약서 사실은 네. 뭐 듣기가 쉽지 않은 말인데 네. 이거 응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있잖아요.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김영진 정무실장 분명히 얘기했고 예. 그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야 합의로 비회기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여당은 그 비회기가 만드는 거에 합의 안 하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표결을 통해서 그 가게끔 해가지고 민주당이 자중질환을 좀 노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의구심이 좀 기시감이 좀 듭니다. 압박용이다. 오히려 더 하기 싫을 수도 있겠어요. 뭐 서명을 하기가 이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서명이 아니라 예. 본인이 그렇게 이미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예. 거기 번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아마 이제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없애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뭐 안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랬다가 그거 진짜 믿느냐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그런 불신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말에 불신이 쌓여와다 보니까 네.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내거는 것도 본인이 안 지켰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고 해서 그걸 과연 지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서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는 결국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쌓아놨던 불신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재명 대표도 말이 아니라 뭔가 이제 뭐 흔적을 남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지금 낙선에서 개헌 사항 아닙니까? 불체포 특권을 없애는 것은. 예.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으니까 같은 공약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해서 없애야죠. 그리고 5.18 정신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그 공약 같이 이번에 개헌해서 넣으면 딱 좋겠네요. 개헌 논의까지 가는 건 조금 개헌 사항입니다. 개헌 사항.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네. 잠깐 속보 전해드리면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윤관석 의원 네. 수사 상황 이제 속보가 잠깐 들어왔는데 이 검찰에서 이제 구속 뒤에 이제 첫 번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어제 하루는 휴식을 취했던 것 같고 이제 오늘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관석 의원을 검찰청사로 불러서 현재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 지금 보이고 이제 앞으로 19명에 대한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오늘 수사 결과 등을 보면서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혁신위 상황도 짚어보죠. 혁신위는 예정된 간담회들을 지금 취소하고 있습니다. 혁신안 이 정리를 위해서라는데 실제로 이 이유가 맞는지 또 9월 초까지 활동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지만 또 조기 종료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혁신위에 기대했던 바가 컸죠. 혁신의총에서 이게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좀 견제하기 위한 의원들이 냈던 방안이 이 혁신위였습니다. 근데 잇따른 뭐 구설 실언과 관련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과를 했지만 그 여파가 지금 잦아들고 있지 않아서 예. 뭔가 혁신위에서 다른 대안을 내놨다고 했을 때 이게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또 호소력 있게 갈 수 있을지 아마 내부적인 점검과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가 이번 주부터 이제 추가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인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제일 민감한 부분 중 하나예요. 아직 혁신위가 있군요. 예, 있습니다. 현존합니다. 예. 알았는데 뭐 농담입니다만은 그만큼 혁신위의 존재감은 이미 정치적 존재감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문제를 일으켜서 수습도 못하고 당에서 겨우 빨리빨리 가서 사과 좀 하라고 그랬는데 4일 동안 미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서 결국 당에 엄청난 부담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60대 이상이 1,30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민주당을 찍었던 예를 들어서 이 인사들이 한 340만 정도가 돼요. 예. 그런데 과연 이 60대 이상의 지지 없이 정당이 존립할 수 있겠어요? 그거에 대한 심각한 어떤 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뭘 혁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혁신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거기다가 대의원제 폐지하라 뭐 폐지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게 이제 옛날에 그런 게 있죠. 너나 잘하세요라는 이야기가 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의원제 폐지 문제는
특히 이게 좀 정파성을 띠고 있는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대의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친문이나 친노가 좀 많다라는 지적 때문에 친명계에서 대의원제를 폐지를 없애고 아예 일반 당원제로 가자.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친명들이 많으니까 예. 이런 정책 의도 속에서 출발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혁신이가 이게 더 해주면 반대편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이게 자꾸 이제 뭐 활동 기간 연장하기보다는 예.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 지금 취소한 이유가 뭐냐면 말만 하면 지금 다 설화예요. 예.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뭐 이게 농담이었다는지 아니 뭐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당을 위해서라도 빨리 활동을 그만두시는 게 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혁신위의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다 보니까 대의원제에 대한 설명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가 대의원 제도가 이제 당대표 선출할 때 예. 비율이 지금 30%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희 권리당원이 한 120만 명 정도 되는데 1인 한 80표 정도 예, 이제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 한 표가 뭐 60표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당원-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 정도. 예, 60에서 80표 정도가 되는데 그 대의원들은 주로 이제 지역위원장들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253개 지역구 중에 한 50에서 60명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 그 결과에 지역위원장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제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이후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온 권리당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50% 이상이 지금 그때 들어온 건데 그 권리당원들은 주로 여론조사와 같이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그 지역위원회별로도 한 3,000에서 5,00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뭐 소위 말하는 비명이나 반명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소위 뭐 개딸이라고 부르면서 약간 네네. 그런 거에 대한 폐단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명계 반발이 뭐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혁신안이 소용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네네. 원래 예정 기간은 8월 말이었고요. 그래서 뭐 조기 단축하거나 이런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박강원 원내대표가 100일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혁신위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형해화시키거나 무효화하는 것보다는 그 이제 8월 중에 그 혁신안을 발표해서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돈봉투 문제와 그 코인 문제 때문에 당의 도덕성 문제 때문에 혁신위가 출범한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덕성 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길 것이고 대의원 제도라든지 총선 공천룰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혁신위원회의 그 가장 큰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혁신도 있지만 당의 또 통합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공천룰 같은 경우는 이미 시스템 공천이 확정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고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이제 당내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좀 발표하고 확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뭐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오늘 오전에 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혁신위 내용도 있었는데 입장 듣겠습니다. 몇 가지 일들로 해서 논란을 야기했고 또 그것이 혁신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어쨌든 혁신위의 활동이 그런 어떤 논란 때문에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혁신에서 그동안 노력해서 만든 혁신안들은 충분히 당에서 논의하고 그 가운데서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혁신위가 지금까지 내놨던 대안이요. 이를테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라고 한 건 짚어주셨듯이 이게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점을 던진다는 의미는 있지만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비위 의원들의 탈당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탈당 의사를 견지를 하면 그걸 붙잡아 두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공무원이거나 회사 임직원의 비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인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들을 건드려주는 의미가 있었는데 앞으로 또 대안과 관련해서 즉각 수용이 가능하면 그걸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김병민 의원, 김현정 위원장, 장윤미 부위원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